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비트코인은 확연히 강세장 초입으로 들어가고 있는데요. 반면 알트코인에게도 기회가 오게 될지도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정말 아기다리 고기다리던 반감기 후 6개월, 결국 찾아왔습니다. 우리가 이때 상승이 온다, 입에 달고 살았었는데 대신에 조금 페이크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무슨 얘기냐면요. 일단 과거에도 렉트 캐피탈이라고 해서 과거 반감기 통계를 잘 얘기를 해줘서 종종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자, 20년도 반감기 뭐 파란색으로 표시했고요. 24년 반감기도 표시했고, 예전에 16년도 반감기도 이렇게 표시를 해서 보여드렸었는데, 여기서 핵심은 반감기 직후에 짧으면 4개월에서 정말 길면 6달 정도까지 마의 조정 구간, 빨간 구간에 다 털려 나갈 것이다. 아마 기억나실 겁니다. 근데 20년도 반감기 이후 보니까요. 한 161일 정도 걸렸던 것 같아요. 6달, 뭐 5달, 6달 사이 정도 만에 이 마의 조정 구간을 끝내고 이 초록색의 막 포물선을 그리며 바나나처럼 올라가는 구간이 나왔다고 보는데요. 그에 반해서 24년도 반감기는 어땠느냐? 자, 4월 달에 반감기가 온 이후에 이 빨간색 구간이 살짝 길어졌습니다. 참, 203일 걸렸다고 나와 있죠. 203일은 아마도 6달하고도 20일 정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 길어야 5달에서 맥시멈 6달까지 힘든 구간을 바라보고 있었는데 단지 20일 정도를 더했을 뿐입니다. 그쵸? 20일 정도만 좀만 더 길어 이 조정 구간을 늘려버리니까 그냥 알트코인 투자자들은 완전 다 나가 떨어졌겠죠. 그 말인즉슨 이걸 계획하는 이 세력들은 이 빨간 구간에 좀 더 그런 메이저 코인들, 뭐 중자 코인들, 소자 코인들을 엄청 싸게 살 이 기간이 더 길어졌다는 걸 의미합니다. 나중에 그건 뒤에서 좀 더 말씀을 드리려고 하고요. 그래서 결국 조금 이 늘어난 마의 조정 구간 끝에 초록색 구간이 올까요, 안 올까요? 아마도 지금은 뭐 의심을 하는 분들이 많이 줄어들었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결국 가격이 올라야 금융치료를 받기 때문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이제는 그렇게 의심을 하지 않겠죠. 자, 그리고 순리대로 마치 사계절이 오듯이 흘러가고 있습니다. 일단 11월 8일 새벽 4시에 FOMC 회의에서 제롬 파월 의장이 0.25% 순리대로 금리 인하를 했었죠. 그리고 트럼프가 날 쫓아내더라도 난 사임하지 않을 것이다. 이런 뭐 강경 발언도 한 바 있고요. 역시 11월 8일 오전 9시경에 드디어 비트코인이 달러 기준으로는 신고점을 돌파했었지만 원화 기준으로도 아마 올해 3월 달에 1억 500만 원쯤 했던 게 최고 기록이었는데 그거를 원화 값으로도 첫 돌파를 합니다. 뭐 역사적인 순간을 또 맞이했네요. 그에 반해서 알트코인 시즌 인덱스라고 해서 예전에 며칠 전에 뭐 26 정도다 소개를 해드렸던 기억이 나는데요. 조금 올랐다고 하지만 여전히 34밖에 되지 않습니다. 쉽게 얘기하면 비트코인 가격이 더 비싸기 때문에 수익률이 더 좋기 때문에 웬만한 알트코인보다 현재 비트코인 이쪽에 이제 추가 기울어졌다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아요. 아마 이게 80, 90 이렇게 이제 코인마켓캡에서 계속 이 개발한 지수인데요. 여기 근처에서 놀고 있다 하면 아마 저희 방송 이제 그렇게 필요가 없으실 것 같아요. 아마 뭐 엄청난 폼으로 뭐 정말 안 들리는 장세가 오지 않을까. 뭐 좋은 지수라서 계속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뭐 예전에 소개해 드렸듯이 비트코인이 막 혼자 치고 가다가 이렇게 횡보를 하고 주춤한 사이에 알트코인들이 치고 올라간다. 근데 이 치고 올라가는 게 워낙 떨어진 상태에서 올라가니까 이제 잘 와닿진 않는 거지만 순리대로 가면 이렇게 되고요. 반대로 비트코인이 뭐 언제든지 한 5번, 6번은 뭐 한 달에 30%짜리 나올 수가 있거든요. 그 하락이 나올 때 알트코인은 또 엄청나게 떨어질 겁니다. 항상 아래도 생각을 꼭 염두에 두셨으면 좋겠습니다. 변동성이 큽니다. 근데 하나 재밌는 건요. 또 이 렉드 캐피탈이라는 친구는 뭐 트럼프가 될 것이다. 뭐 금리를 이때쯤 얼마 인하할 것이다. 이런 걸 뭐 전쟁 생각을 하고 하는 분이 아니라 그냥 차트만 보고 과거 통계만 보고 얘기를 하는 분인데 이분이 얘기를 하기로 주봉 뭐 71,500불 상방 마감 시 포물선형 급등 전망. 결과적으로는 맞아요. 이게 참 신기한 거예요. 이분은 아무 환경, 글로벌 환경을 생각하지 않고 얘기를 하는 분이지만 결과적으로는 이게 결과는 맞는 걸 보면 참 이 반감기 사이클이
참 무섭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결국은 이거를 바라보고 우리는 투자를 하는 거다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 아마 들고 계신 대부분의 알트코인, 정말 극소수의 코인들만 비트코인의 상승률을 초과했을 거라고 봅니다. 뭐 도지코인이나 이런 건 정말 극히 지금 예외적인 경우고요. 대부분은 바닥 근처에서 고개만 아마 빼꼼 든 상태가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 저는 이게 기회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 이유를 말씀드리면 정말 지겨워서 이제 한 뭐 거짓말 못하면 한 20번 정도 본 것 같은 머니 플로잉 크립토 결국 이 안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말씀을 다시 드려볼게요. 혹시라도 처음 오신 분들이 계시니까. 자, 비트코인과 정말 극소수의 알트코인만 파티를 하고 있죠. 이 소수의 알트코인을 내가 찍어서 선택했을 확률은 극히 낮습니다. 보통은 비트코인만 계속 파티를 하고 치고 올라간다. 그러니까요, 여기 보시면 뭐 대자, 중자, 소자라고 하겠습니다. 이런 시가총액을 가진 친구들은 아직도 뭐 바닥을 헤매고 있다고 보는데 그러면 개미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갈아탈까? 내 것만 안 오르는 것 같은데 막 도지 날라가고 최근에 유니스왑 날라가고 뭐 코인베이스 날라가고 그랬잖아요. 갈아탈까? 아니면 이미 이미 다른 데로 뭐 갈아타셨든지 뭐 예전에 뭐 수이였나요? 뭐 에포스에 뭐 솔라나 이런 거 타고 가지아를 하고 계실 거란 생각이 듭니다. 우리 구독자님들께서는 안 그러겠지만 대부분의 개미들은 이런 게 정상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자, 그러면 이 상황을 고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볼게요. 자, 고래 입장에서는요, 이 고래가 뭐냐면 큰 기관들, 빅테크, 국가 이런 쪽을 얘기하는 겁니다. 연기금, 자, 비트코인으로 블랙락, 큰 재미를 보고 있겠죠. 아직 큰 사이클에서는 라지 캡으로 넘어가지도 않았습니다. 뭐 작은 것들 사이클이 이제 왔다 갔다 하긴 하지만 크게 본다면 비트코인 아직도 수많은 기관들, 뭐 월가의 뭐 빅테크들, 국가들 다 기다리고 있거든요. 결국 비트코인으로 큰 재미를 본 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돈이 많이 생겼습니다. 기관들이요. 여기서 나 먹고 끝. 나 비트코인만 하고 이제 다음 시즌 가겠다.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이 재미를 많이 번 돈으로 아까 그 할인 6개월하고 20개월 동안 할인했던 그때 알트코인들 정말 박살이 났었잖아요. 그 중자들, 소자들 또는 대자들 싸게 아마 샀을 거라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가격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마케팅을 이제 뭐 손을 흔들흔들 한다면 얼마나 이제 이 뭐 가격이 펌핑하면 결국 사람들이 또 달라붙을 수밖에 없다. 이 속성이 이렇기 때문에 그래서 이분들은 이 고래들은 결국 중짜리, 소짜리, 대짜리를 싸게 사서 이렇게 흔들고 개미들을 기다릴 수밖에 없다. 개미들이 올 걸 아니까. 그래서 이 플로우를 알아야 되고 요런 코인들이 아직도 기회가 있다라고 그래도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변동성이 어마어마해서 대부분 돈은 못 벌겠지만요. 그러면 다음 파티 때는 어떤 코인들이 오를까? 제가 몇 개만 얘기를 드려볼게요. 자, 금융치료를 기다리는 결국 가격이 올라야만 치료가 됩니다. 백날 뭐 가능성 얘기해봤자 한 여섯 달을 뭐 떨어뜨려 버리고 흔들어 버리면 다 떠나 버리죠. 이 병석에 누워있는 코인들 뭐가 있을까요? 이더리움은 워낙 많이 얘기를 했지만 그만큼 제가 확신이 있기 때문에 계속 말씀을 드리고요. 자, 트럼프 승리, 이더리움 다양화 가능성 열려. 아니, 그렇게 뭐 이더리움이 싸고, 아니, 비싸고, 느리고, 뭐 퇴물이고, 솔라나에게 치였고, 뭐 별의별 얘기가 나왔는데요. 갑자기 다양화의 가능성이 열렸다고 합니다. 그것도 비트코인 가격이 지금 400만 원 뚫고 올라와 있더라고요. 가격이 올라오니까 갑자기 뭐 스테이킹 이자도 뭐 붙을 수 있다는 등 별의별 다양화 가능성이 열렸다고 합니다. 참 재밌죠? 말이 쓱쓱 바뀌거든요. 최근에도 이더리움 채권의 인터넷 버전이다. 뭐 연준 금리 인하 시 3,000불 돌파 가능하는데 말이 코인데스크도 참 퍼드 잘 나르기로 유명한 기관인데 말이 엄청 길죠. 무슨 얘기냐면요. 내가 그동안 미안했다. 너가 과거에 좀 힘들고 그랬던 거는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이다. 엄청 구차하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결과적으로는 오른다고 하는데 과거에는 떨어진다고 했겠죠. 그 상승이 옛날엔 내가 왜 저조하냐고 했냐면 자, 미국이 기준금리가 높았잖아. 근데 이더리움의 스테이킹 수익률이 뭐 3% 정도밖에 안 되죠. 그러니까 너가 그때는 경쟁력이 없었던 거야. 그래서 떨어졌는데
자, 미국 금리 인하 또 0.25% 됐죠. 0.5%에 이어서. 자, 좁혀지잖아. 그러니까 너의 이자 스테이킹의 경쟁력도 이제는 괜찮을 것 같은데, 그러면서 3,000불 돌파할 것 같은데, 굉장히 길게 써놨는데요. 어, 이자 때문에 또 인기가 없었다고 합니다. 아, 그리고 이더리움이 이 정도니까 이더리움 레이어 2 코인들 정말 많이 있잖아요. 얼마나 처참하겠습니까? 저도 뭐 폴리곤도 들고 있고 잘 들고 있는데 이제서야 기사가 조금씩 고개를 들까 말까 하죠. 레이어 2의 거래량이 3배 증가했다라고 하는데 뭐 때문에 이렇게 증가를 했을까요? 갑자기 이더리움 레이어 2를 많이 쓴다고 합니다. 아무튼 가격이 오르면 뭐 수백 가지 이유가 붙어 들면서 이제 뭐 오르는 이유를 아마도 설명할 기사가 많이 올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저번에 한 달 전쯤에 한 3주 전쯤에 해외 유명 유튜버 뭐막 109만 명, 110만 명이잖아요. 이런 분들의 포트폴리오 뭐 25년도에 가즈아 나 이거 뭐 들고 있고 사고 싶고 이런 코인들 한 15개씩 추리라고 했던 거 그거 기억나시죠? 많은 분들이 그 영상을 보고 비웃으셨을 텐데 단지 비웃으시라고 한 게 아니라 이분들의 반대로 투자를 하자고 싶은 마음에 무려 2편에 걸쳐서 무려 막 시청률이 나오진 않았지만 영상을 제작했던 겁니다. 자, 비웃으셨으면요. 당연히 이분들의 반대로 투자를 하셔야겠죠. 그 중에 대표적인 내러티브가 레이어 2였습니다. 여기 보시면요. 네 분이 전멸이에요. 스택스, 아비트럼, 옵티미즘, 멘틀, 폴리곤, 메티스 아무도 안 사. 왜요? 가격이 처참한데 누가 이 트레이더들 단타하시는 분들이 사고 싶을까요? 다 망했다. 이거는 아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오히려 야, 기회가 있겠는데 생각이 들더라고요. 자, 이분들의 반대로 하시면 도움이 많이 되셨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거 말고도 많습니다. 최근에 그렇게 사람들 속을 썩이던 에이다조차도 뭐 15%인가요? 뭐 고개를 들고 있다. 별의별 게 다 나올 겁니다. 앞으로도. 그러나 딱 하나만 더 꼽아보면 자, 블랙 먼데이 때 8월 5일로 기억하거든요. 제가 그때 뭘 샀는지 뭐 업비트나 이런 걸 좀 뒤져보니까 이더리움을 가장 많이 샀었고 그 다음으로 많이 산 코인 힌트를 드리면 정말 재미없었습니다. 그 코인은 바로 아발란체입니다. JP모건에서요, 갑자기 뜬금없는 보고서에 아발란체를 언급합니다. 정확히는 아바클라우드라고 하는데요. 아발란체의 블록체인 서비스 아바클라우드를 보고서에서 언급했다고 하면서 그 이유를 이제 블록체인 기반 프라이버시 환경이 기관들에게 적합한지 평가하기 위해 블록체인이 두 개가 있죠. 프라이빗 한 개 있고 퍼블릭 한 게 있는데 프라이빗은 우리끼리만 쓰자. 뭐 예를 들면 JPM의 계열사들끼리만 쓰자. 자기들이 만든 거예요. 근데 이걸 자기들이 만들었다고 해도 남들이 써주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겠죠. 그래서 결국은 그들은 프라이버시로 하고 싶겠지만 결국은 퍼블릭, 뭐 이더리움이다. 뭐 여기 아발란체다, 솔라나다 이런 걸 쓸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전 세계가 비트코인을 쓰듯이. 그래서 이런 거 평가한다고 하는데 제가 볼 때는요. 아, 이제 살 만큼 샀으니까 슬슬 마케팅 좀 해볼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저도 개인적인 그걸 말씀드리면 아발란체는 뭐 한 4월인가 5월인가 한 5만 원 때부터 조금씩 샀던 기억이 납니다. 당연히 조금씩 사겠죠. 알트코인이니까요. 근데 제가 나중에 찾아보니까요. 8월 5일인가 그때 뭐 2만 9천 원까지 산 게 있더라고요. 이게 한때 뭐 9만 원 넘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니까 5만 원 정도도 싸다 하고 제가 들어갔겠죠. 근데 2만 9천 원? 뭐 2만 5천 얼마까지 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그때 이제 좀 많이 뭐 산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물론 떨어지는 거 보면 무섭죠. 그러나 뭐 또 이런 마케팅 기사들이 나오더라고요. 블랙럭의 비들 펀드가 아발란체에서 출시 가능성. 야, 비드라면 원래 이더리움 위에서 돌아갔는데 아발란체에서도 출시한 가능성이 있다고 크립토 매체 중에 하나가 보도했다. 언론사 중에 하나가 마케팅을 찔끔 던져보는 것 같아요. 그리고 실제로 비들 컨트랙트가 활성화됐고 이 아발란체 기반 여기에 100만 달러는 입금이 됐다고 합니다. 아마도 쓰겠죠. 왜냐하면 고속도로가 뭐 16차선 있어야 된다고 계속 하잖아요. 하나만 쓰질 않습니다. 그래서 블랙락도 슬슬 마케팅, JP모건도 마케팅. 근데 가격은 제가 오늘 보니까 뭐 37,000원 왔다 갔다 하더라고요. 아직도 재미가 없어요. 제가 볼 때는. 그리고 제가 이걸 뭐 사게 된 이유는 이게
말한다고 뭐 믿음이 생기고 이러진 않겠죠. 9만 원짜리가 2만 얼마 갔는데 누가 믿음을 가지고 살 수 있겠어요? 그러나 1년 전 기사를 보면요. 결국 JP모건 코인 그렇게 싫다는 친구들이 이미 자산 토큰화를 아발란체 고속도로 위에서 엑셀러라는 인터체인지로 막 이 코인 저 코인 고속도로 옮겨주는 거죠. 이미 뭐 테스트를 끝마쳤는데 아발란체 괜찮은 것 같다고 갑자기 아발란체가 뭐 사람들이 쓰지 않고 TVL이 줄어들고 뭐 밈코인이 발행이 안 되고 덱스 거래소에서 안 쓰면 이건 망한 건가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가격이 올라가면 다 금융치료가 된다. 저는 생각을 했고요. 또 예전에 그 영상에서 보시면요. 레이어드 1은 상대적으로 인기가 있는 내러티브였거든요. 근데 이때 당시만 하더라도 뭐 지금도 비슷하겠지만 이더리움도 뭐 마지못해 두 명이 손을 든 거고요. 솔라나, 예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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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스. 솔라나는 뭐 엄청 인기가 많았죠. 수이도 예스, 예스, 예스. 앱토스도 예스, 예스인데 유일하게 아발란체만 한 표도 얻지 못했습니다. 한때 이 게임 쪽에 특화됐다고 해서 아발란체 인기도 많았었는데 아무도 없다? 저는 이거구나 생각을 하고 좀 더 사모았던 기억이 나거든요. 결국은 인기가 없는 거, 가격이 한참 떨어져 있는 거부터 여기에서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성공하는 게 아니죠. 인기가 없는 거 중에 추려서 내가 투자를 소액씩 해 나가야 성공 확률이 높다. 가격이 막 올라가는 거 따라 사는 게 아니고요. 그래서 좀 참고차 말씀을 드렸고, 자, 그럼 마지막으로 내 거는 아까 뭐 JP모건이 마케팅하고 블랙럭이 마케팅 안 해주면 어떨 거냐? 그쵸? 그들이 다 마케팅을 해주진 않겠죠. 내 거는 등장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생각을 해야 되느냐? 다시 머니플로우 아까 그 지겨운 걸로 돌아가야 됩니다. 결론은 마지막에는 결국 뚱뚱이 뭐 돼지 뭐 정말 큰 뭐 배까지 다 떠오른다는 얘기를 드리는 겁니다. 왜 떠오를까? 바나나 마스터죠. 바나나의 전문가로 알려진 라울 파렉이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결국은 뭐 새로운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글로벌 M2 유동성이요. 결국은 여기 보시면 11주 정도 비트코인 가격에 앞서가는 경향이 있더라. 유동성을 이겨낼 뚱뚱이가 없다는 거죠. 장사가 없습니다. 물 들어오면 결국 뚱뚱해도 떠오르듯이. 자, 여기 보시면 까만색이 글로벌 M2 계획부터 미국 채권 발행 계획까지 다 나와 있잖아요. 그리고 이 M2의 비트코인 빨간 게 비트코인인데요. 결국 다 따라다니고 있잖아요. 정말 지독하리만큼 일치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M2의 이 연말까지 이제 계획이 쭉 나왔는데 비트코인이 안 따라가고 쭉 내려갈까요? 그렇게 생각하진 않습니다. 그냥 뭐 이렇게 하다가 한 바퀴 돌고 이건 뭐 폭락이 한두 번 있을 수 있다는 걸 표현을 한 겁니다. 결국 이렇게 날아가지 않을까? 뭐 정해진 싸움이었어요. 단지 믿음을 갖고 계속 인내심 있게 투자를 하느냐 안 하느냐 싸움이고요. 자, 이제 현재 상황도 잠깐 살펴보면요. 이 라울팔, 이 바나나 마스터가 얘기를 해주네요. 여기 보시면 좀 다른 색으로 했으면 좋았겠지만 여기 희멀건한 보라색과 여기 좀 진한 보라색을 비교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희멀건한 게 이제 현재고 이 진한 보라색이 과거 사이클인데요. 그 전 이제 빨간색은 더 옛날이고요. 자, 이 진한 색이 저번에 21년도 사이클이고 희멀건한 게 여기 보라색 보이시죠? 근데 이때가 이제 반감기 시즌을 얘기한 것 같아요. 뭐 반감기 이후부터 이제 이렇게 출발을 하는데 처음에는 이때가 올해 한 3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3월에 우리 그 비트코인 사이클은 3월, 4월 막 흥분을 했었잖아요. 근데 예전 사이클로 가면요. 오히려 코로나 빚 맞고 밑으로 떨어졌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번에는 시작이 좋았던 거고 예전에는 시작이 엄청 안 좋았는데 결국은 뒤로 흘러 가다 보니까 결국 만나버렸습니다. 뭐 그렇게 좋아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희망을 버릴 필요도 없었다. 자, 만난 이후는 결국 어디까지 갈까요? 아마도 전 사이클이 이 정도 갔으면 그래도 뭐 여기 화살표 친 여기 어디까지는 오지 않을까? 그래서 뭐 한 6개월 남짓 뭐 그 정도까지는 아마도 훈풍이 불지 않을까 뭐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론에 한번 맺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투자 실력과 상관없이 결국 코인은 사계절대로 흘러가더라. 크립토의 사계절이 쭉 나타나 있죠. 봄, 여름, 가을, 겨울. 올 추석에 날씨가 역대급으로 더워서 화석이라고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그러나 아무리 덥다고 해도 가을은 오고 눈은 내릴 텐데요. 하나 신기한 거는요. 여기 돈 벌 확률이 거의 반반인
물론 일부는 뭐 삼지선다, 사지선다도 있긴 하지만 그 폴리마켓 이용자의 무려 86%, 다른 데는 뭐 89%까지 나오더라고요. 수많은 사람들이 손실을 봤다고 합니다. 아마도 적은 확률의 베팅을 해서 빨리 한 방을 노리는 분들 덕분에 마켓 사장님만 큰 돈을 번 게 아닐까 생각이 드는데요. 우리 구독자님들은 크립토의 23년도 초록색이 봄이었죠. 그리고 24년도 여름, 이제 곧 끝나갈까 말까 하고 있네요. 이 여름까지 마지막까지 잘 이겨내셔서 25년도 빨간 이 크립토 가을에 큰 수익 거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